먼저 앞에 화면 한번 같이 봐볼까요? 2023년도에 이제 속속들이 대학교에 합격한 친구들이 이제 보이고 있는데요. 4년 뒤 이 시간이면은 오늘 여러분 그 어머님들의 이제 아드님 따님 분들이 이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이제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상동교육원에서 예비 중3, 현 중2를 담당하고 있는 최승범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또 소개시켜 드릴 분이 한 분 계세요. 이제 저와 같이 함께 우리 중학교 2학년 친구들, 지금 중학교 3학년 올라갈 친구들을 함께 할 선생님이 한 분 더 계세요. 자, 다 같이 한번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정다운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어머님들 처음 이제 만나시는 거잖아요. 네, 간략하게 인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3년부터 중학교 이제 올해 3학년, 2023년에 3학년이 되는 친구들을 담당하게 된 정다운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정규 수업 시간에 저와 이제 방금 이제 소개 말씀 올린 정다운 선생님과 함께 수업을 하게 되는데 잘 열심히 지도해서 우리 아이들 4년 뒤에 합격이라는 이름에 걸맞는 성적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하죠. 자, 이재식 국어학원에는 겨울학기가 있다. 우리 원래 이제 나간 타이틀은 아마 어머님들이 받아보셨을 때는 예비 중3 교육과정 설명회라고 안내를 받으셨을 겁니다. 근데 지금 큰 제목이 이재식 국어학원에는 겨울학기가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내년 2023년을 맞이하면서 가장 먼저 맞닥뜨리는 게 바로 얼마 안 뒤에 시작하는 겨울 방학일 겁니다. 근데 왜 학원에서는 겨울학기라고 했는가? 요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이 겨울학기라는 용어가 쓰인 이유부터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금 우리 친구들 최근에 모두 기말고사를 마쳤습니다. 그 노고와 노력에 대해서 저는 굉장한 박수를 보내는 바고요. 이 기말고사가 끝난 이후에는요, 아이들이 어떤 시간을 보내게 될까요? 학교에서는 뭐 영화를 보여주기도 하고, 아니면 남은 진도를 나간다던가 여러 방식으로 이제 시간을 조금 소모하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겨울 방학을 맞이해요. 크리스마스도 있고요. 연초에 수많은 설렘들과 가득하게 릴렉스하게 겨울방학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소비하지 않고 뜻깊고 의미 있으며 아주 값지게 보내는 것이 우리 학원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겨울학기라고 한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재식 국어학원에는 겨울학기가 있다. 예비 중3 교육과정 설명회 어떤 순서로 진행되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우리 1년 동안 어떤 교육과정이 이루어져 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정규 프로그램 및 교재, 정규 수업을 얘기하는 거죠. 정규 수업과 그때 활용되는 교재를 간략하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학교 2학년 때는 정규적으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던 클리닉이 우리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예비 중학교 3학년 친구들에게는 본격적으로 클리닉이 정규적으로 배치가 됩니다. 그 클리닉이 어떤 것인지, 왜 하는지, 무슨 목적을 가지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제 수업을 온라인으로 한다 그런 게 아니라 결석생이라든가 좀 더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이 온라인으로 제공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설문 그리고 저한테 문의 굉장히 많이 주셨었어요. 반응이 상당히 뜨거웠습니다. 최상위 반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원래평가라는 것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 겨울학기를 맞아서 특강이 총 3과목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따지면 2과목이죠. 그 특강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정규 수업,
시간표, 타임테이블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질의 응답 시간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어머님들 궁금한 점 되게 많으실 것 같은데 질문은요, 이 가장 마지막 Q&A 시간에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전 질문들도 저희가 여러 받았거든요. 그 사전 질문에 대한 대답도 오늘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2023년도 중학교 3학년 친구들은 우리 학원에서 어떤 1년을 보내게 되는 걸까요? 먼저 첫 번째로 1월부터 3월까지 겨울 학기가 진행되고 그 아래 보시면 특강이 진행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새해를 열었어요. 그죠? 앞으로의 3년, 4년이 입시 국어의 가장 기초를 닦는 시간이 될 거고 그 겨울 학기가 바로 곧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4월에서 6월까지는요 정규 수업도 진행되지만 정규 수업 중간에 잠깐 우리 1학기 중간고사 또는 기말고사를 대비하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그 다음 학기가 끝났어요. 1학기가 끝난 다음에는 여름방학이 시작됩니다. 역시 여름방학이 아니라 우리 학원에서는 여름학기라는 제목으로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겨울학기 때와 마찬가지로 여름학기에도 특강이 동시에 진행되는데 어떤 과목이 진행될지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그 이후 개학을 한 뒤에는 2학기 내신 대비를 끝으로 우리 학생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마주하고 있는 겨울학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겨울학기에 대한 내용을 제가 앞서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자, 겨울학기 얼마나 될까요? 총 70일입니다. 한 인간이 습관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행동을 몸에 체화시키고 습관화하는 시간에는요 약 40일 정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한테 그리고 지금 우리 학원 저를 포함한 모든 선생님들한테 주어진 시간은 이 70일이라는 겨울학기가 있습니다. 자, 이 기간 동안은요 고등학교 입학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학습 방법과 그리고 습관을 익히는 마지막 시간이 될 것이라고 자부합니다. 그만큼 노력과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이 70일 동안 어떤 것을 하는지 이제 소개시켜 드릴 건데 당장 요번 주부터 어떤 것을 하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우리 학원에서는요 마중교재라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자, 마중교재가 뭘까요? 자, 마중을 나간다. 요런 단어의 뜻은 익히들어 알고 계실 것 같고 이 마중교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중교재라는요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을 마중하는 교재, 즉 이 중학교 3학년 친구들, 지금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중학교 3학년이 될 때 수능 국어에 대한 안내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중학교 3학년이 됐어요. 이제 클리닉도 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포인트가 되는 것은요 바로 모의고사, 수능 모의고사 준비라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 여태까지 내신 시험은 보통 2번은 봤습니다. 그런데 수능은 아직 낯설고 먼 나라의 얘기입니다. 특히나 수능 국어는 그래요. 자, 수능 국어 매년 어렵다 그러는데 수학 만점자랑 100배가 차이 난다는데 도대체 그게 뭔데? 라는 의문 충분히 가질만 합니다. 어머님들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그래서 그 수능 국어가 무엇인지 안내해 주는 게 바로 이 마중교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마중교재 구성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요. 먼저 우리 학생들의 영원한 친구죠. 기출문제를 한번 살펴볼 거고요. 우리 수능 국어 모의고사에서 어떤 영역들을 다루는지, 국어에서는 어떤 영역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다루는 아주 좋은 교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각 영역들 한번 살펴보시면요. 문학, 독서, 선택 과목인 화법, 작문, 그리고 언어와 매체, 그리고 전 페이지에 있었던 문법까지 있는데 여기서 이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같은 경우는요. 친구들이 수능 볼 때 선택하는 과목입니다. 아직은 조금 먼 얘기죠. 자, 그래서
문법, 문학, 독서, 즉 비문학을 얘기하는 건데 요 영역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방법과 그리고 기출 문제들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나오는 것인지 직접 체험해보고 마지막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한 특별 노하우 전수까지 이루어지는 시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정규 프로그램 마중교재 2주, 마중교재 이번 주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 2주죠. 2주까지 포함한 다음에 정규 프로그램은 어떻게 구성이 되는가 한번 한눈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1교시, 2교시, 3교시 순으로 되어 있고 총 3시간입니다. 수업 시간은 변동 없습니다. 1교시 문학이고요. 2교시는 독서, 비문학이죠. 그 다음 3교시는 어휘 및 교과 소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문학과 독서 그리고 어휘에 대해서는요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살펴드리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우리가 정규 수업 동안 정규 프로그램 기간 동안 쓸 교재를 먼저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름이라는 교재를 사용합니다. 1월 달부터 마중 수업이 끝난 2주 뒤부터 즉 1월부터는요 이 오름이라는 교재를 사용을 하는데 각 영역별로 기초부터 심화까지 아주 다양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교재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오름 교재로는요 1교시에 문학을 다루고 2교시에 비문학과 비문학, 독서를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학과 비문학에서 어떤 내용을 어떻게 다룬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려 볼게요. 문제를 토대로요. 자, 먼저 봅시다. 먼저 문학에서 보시면은요. 고전, 현대, 운문 12편, 고전, 현대 산문 7편, 극 1편, 교술 1편이라 되어 있는데 요것들은 이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작품들의 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비문학 20편이라 되어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저희가 함께 1월 동안 배우게 될 내용들인 거죠. 자, 다음 갈게요. 자, 그 다음 운문입니다. 먼저 이게 운문이라는 단어가 좀 다소 낯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운문은 뭐냐면요 운율이 있는 문체로 된 문학이라 그래서 간편하게 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이 오름 교재의 첫 번째 스타트는요 시의 언어, 화자의 정서와 태도, 시의 표현상 특징과 감사에 대해서 우리 친구들이 배우게 됩니다. 자, 수능 국어를 처음 맞이하는 친구들이 많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왜 이게 문제로 나오는 건지, 왜 이걸 배우는 건지, 내가 배운 게 어떻게 문제화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합니다. 한번 두 눈으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로 이 시의 언어라는 개념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 2022년 고1 11월 모의고사입니다. 가장 최근에 치러진 고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하는 모의고사예요. 지금 여기 있는 문제를 풀고 지문을 살펴보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 시의 언어라는 개념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자, 기역과 니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 작품 안에 기역과 니은이 각각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역과 니은에 대해서 이 시어가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건지를 파악하는 게 바로 이런 사례의 문제인데 그 개념과 문제 접근 방법을 이 오름 교재에서 배우게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화자의 정서와 태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문제를 통해서요. 자,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였습니까? 어떻게 배웠던 개념이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었죠. 자, 보시다시피 저희가 배우는 개념, 내용들 그대로 문제가 돼서 나타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요. 아까 세 번째 파트가 바로 표현상 특징과 관련된 내용이었는데 보시다시피 작품 속에서 표현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출연되는 것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요 유형들은요. 고2, 고3까지 올라가는 모의고사와 우리 아이들이 4년 뒤 치르게 될 수능에서도 마찬가지로 출제가 됩니다. 자, 그 다음 운문을 살펴봤으면 이제 산문을 한번 살펴봐야겠죠. 산문은요.
소설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산문에서 이제 우리 오름교재에서 산문은 무엇을 배우냐? 서술상의 특징, 인물의 성격 및 태도, 사건의 갈등과 전개 양상, 소설의 배경과 감상 방법, 요것들 배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배우긴 배웠는데 문제로 어떻게 나오는지 보여드리도록 하죠. 먼저 서술상의 특징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문제 나와 있고요. 그 위에 작품 나와 있습니다. 자, 문제 한번 보죠. A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입니다. 즉,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찾는 문제가 출제된 것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가 교재에서 그리고 수업 시간에 배웠던 개념이 그대로 모의고사에 출제되는 것 두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마찬가지입니다.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해서 아까 두 번째 봤던 내용이 그대로 문제화되는 것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결코 어중간하고 난해한 것들이 아닌 정말 문제를 맞힐 수 있는 그런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한 교재라는 점, 그리고 그렇게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칠 거라는 점 이제 확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찬가지 문제이고요. 자, 소설의 배경과 감상 방법에 대해서 묻는 문제예요. 이것도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지, 작품별로 어떻게 녹아 들어가 있는지에 대해서 배우는 게 바로 우리 겨울학기 되겠습니다. 자, 방금까지 문학에서 산문과 운문과 산문, 즉 시와 소설을 가지고 문제를 한번 보여드려 봤어요. 이번에는요, 독서, 비문학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우리 친구들이 겨울학기를 맞이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게 이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요 세 가지를 배우게 됩니다. 자, 사실적 읽기, 추론적 읽기, 비판적 읽기. 이게 어떻게 문제로 나타나는지, 우리 아이들은 이것에 대해서 어떤 학습 방법을 가져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문제를 통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먼저 사실적 읽기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비문학 지문이 나와 있고 문제에서 나에서 알 수 있는 율곡의 견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간단합니다. 사실적 독해는요, 한마디로 이 지문 안에서 이 얘기를 했니 안 했니, 이 얘기를 했다면은 이 지문에서 이 얘기를 거짓으로 했니 진실로 하였니, 요것을 묻는 가장 1차적인 읽기 독해 방법입니다. 사실적 독해입니다. 다음, 추론적 독해입니다. 사실 이제 작년부터 해서 이 추론적 독해가 이제 수능에서 가장 큰 화두가 되고 있죠. 자, 17번 문제로 나왔는데 기억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이 지문을 읽고 난 다음에 여기까지 이 학생이 생각할 수 있는가를 테스트하는 문제입니다. 다음으로는 비판적 독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지문을 읽고 나서 요 관점에 대해서 이 아이가 생각할 수 있나, 이것을 한번 돌려서 생각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을 테스트하는 유형으로 수업 시간에 유형과 그리고 접근 방법, 독해 방법, 읽기 방법 등을 알려주게 됩니다. 자, 아까는 그래서 1교시와 2교시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요, 이번엔 3교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3교시에 아까 어휘 그리고 교과 소설이라고 되어 있는데 교과 소설은 잠시 뒤에 두고 어휘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어휘라는 게 뭘까요? 일단은 어머님들이나 이제 많은 학생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단어, 뭐 영어에서의 단어, 이런 것들을 생각하기 쉬울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사고를 할 때 어휘를 바탕으로 사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걸 몰라서 이걸 배우냐? 그 말이 아니라 일단 지문이나 문제를 보았을 때 우리가 모르는 개념어, 단어가 나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하게도 그 문제는 접근 자체가 불가능할 겁니다. 즉,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가 1차적이고 2차적으로는 이 문제를 볼 때, 지문을 볼 때, 선택지를 볼 때 우리의 사고력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어휘를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어휘 같은 경우는요,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수업 있지 않습니까? 이 온라인 수업에서 우리 친구들이 먼저 예습을 할 수 있게끔 매주 제공이 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나요? 우리 친구들이 가장 싫어하는 거죠. 바로 테스트를 봅니다. 자, 이 테스트 문제 샘플을 가져왔어요. 물론 요거보다 좀 더 리뉴얼돼서 실행을 할 건데, 자, 보시면은요. 각 개념들을 묻는 것들. 근데 그냥 물어보지 않습니다. 단순 빈칸 뚫기나 암기 방식이 아니라 실제 지문 안에서 우리가 배웠던 요 어휘 개념을 끌어낼 수 있냐 없냐를 테스트하는 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물론 암기도 어느 정도 수반되어야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해와 적용에 초점을 둔 그런 테스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어머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요 클리닉입니다. 기존 중학교 2학년 때까지는요, 클리닉이 특별 클리닉으로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진행이 되었습니다. 내신 기간 때도 부족한 학생들을 대상으로만. 그런데 내년부터는요, 이 클리닉이 정규 시스템으로 편입이 되면서 모든 중학교 2학년 학생들이 전부 클리닉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클리닉에 와서 뭘 하는 건가 싶을 겁니다. 자, 먼저 이 클리닉에 와서 하는 것은요, 우리 수능 모의고사를 직접 풀어보는 겁니다. 네. 사실상 정규 수업 3시간 동안 문제를 풀고 해설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고요. 우리 학원에서 알려줘야 할 것들,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알려주고 익혀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공부 시간과 문제를 푸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클리닉 시간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모의고사를 보는데,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현행 수능에서는요, 몇 문제가 나올까요? 국어는 45문제가 나옵니다. 총 80분 동안 진행이 돼요. 지금 아직 우리 친구들 이제 중학교 3학년 올라가고 모의고사 이제 처음 경험을 해보는데, 그 45문제 80분 동안 OMR 카드도 작성해야 되면은 당연히 적응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고요. 그래서 문제를 선별을 한 미니 모의고사로 저희가 진행을 하는데, 그래서 이 클리닉은 얼만큼 진행이 되냐? 한 달에 2번꼴로 진행됩니다. 한 회 할 때 약 120분가량, 즉 2시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빨리 끝나는 친구들은 1시간 반에도 끝나고요. 조금 시간이 필요한 친구들은요, 조금 더 시간을 더 쓰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클리닉 언제 하냐? 시간이랑 언제 몇 번씩 하는지는 알겠는데 무엇을 하는지도 알겠고, 그래서 언제 하느냐에 대해서 앞에 한번 보시죠. 월 2회 격주로 진행을 합니다. 첫 번째 주에 왔으면은요, 두 번째 주는 아니고 세 번째 주에 오고,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은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중에 4시, 6시, 8시만 요 세 개의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총 9개의 시간 되겠네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 어떻습니까? 월수금 영어가고요. 화목 또 수학갑니다. 뭐 뒤집어졌을 수도 있고요. 당연히 평일날 너무 바쁘게 보내는 우리 친구들, 당연히 주말에 시간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클리닉 시간을 마련을 했습니다. 바로 일요일 9시 그리고 오후 4시입니다. 자, 주말 같은 경우는요, 사실상 토요일에는 선생님들이 전부 수업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좀 클리닉을 하기에는 좀 부적합합니다. 그래서 일요일날 요 시간만큼은 선생님들 최소 한 분이라도 남아서 아이가 왔을 때 클리닉을 좀 봐줄 수 있기 때문에 요 시간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근데 되도록이면은요, 수목금 요 시간에 좀 오는 것을 적극 권장드립니다. 예를 들어 토요일날 수업 듣고 일요일날 클리닉 오면은요, 학습 효율이나 집중도라든지 체력적인 부분에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요. 더불어서 일요일날 수업이다. 본인이 만약에 우리 학생이 일요일 1시에 수업이다. 그러면은 수업 전후로 클리닉까지 하게 된다면은 뭐 체력적인 부담은 너무 심하겠죠. 그래서 수목금 중에 클리닉을 할 수 있도록 조금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클리닉 시간은요, 언제 저희가 접수를 받냐면은 격주로 진행된다고 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또는 한 달에 2번씩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왔을 때 선생님과 함께 클리닉 시간을 결정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클리닉 시간 때 뭐 하라느냐, 무엇을 하는 거 받거니 수능 모의고사 45문제를 80분 동안 보는 게 아니라 미니 모의고사, 간추려진 미니 모의고사를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모의고사는 모의고사인데 이 미니 모의고사는 뭐냐 하는 궁금증 충분히 생기실 수 있는데, 자, 이 미니 모의고사는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문학과 독서 위주고요. 거기에 곁들여서 화법 또는 작문 또는 문법 요것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일단 가장 주가 되는 것은 이 문학과 독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독서는 비문학이랑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20문제에서 25문항을 와서 아이들이 풀게 되는데, 문제를 풀고요, 채점을 하고 준비된 저희 주석지가 있는데 조금 이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주석지를 통해서 오답을 한번 정리해보고 확인해보고 선생님한테 질문을 하고 선생님이 옆에 붙어서 1대1로 관리를 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린 주석지라는 걸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뭐가 뭔지 이렇게 좀 알록달록하게 이제 좀 새겨져 있는데, 이걸 학생이 했냐? 아닙니다. 우리 선생님들 또는 조교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는데, 이 모의고사 지문을 봤을 때 어떻게 정리를 하고 공부를 해야 되느냐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미 지금 중학교 2학년 지금 친구들은요 1년 동안 우리 학원에 다니면서 이 오답 정리법에 대해서는 많이 익혀두었습니다. 다만 제재가 모의고사로 바뀌는 것이죠. 자, 가장 잘된 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문제를 어떻게 접근을 하는지, 그리고 선택지가 틀렸다면 왜 틀렸는지, 맞았으면 왜 맞았는지 그 근거를 지문에다가 표시도 하고요. 이 문제 안에서도 표시를 하게 됩니다. 즉, 실제 시험 시간보다 많은 학습량을 투자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모의고사 주석지라고 되겠습니다. 자, 당연히 우리 친구들이 문제와 해설지만 가지고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당장은요. 다만 올해 1년 동안, 내년 1년 동안 충분히 수업 시간과 클리닉 시간에 만고를 위해서 투자를 한다면은 고등학교 입학할 때쯤이면은 문제지와 해설지만으로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능력과 시야가 길러질 것입니다. 자, 참고로 이 주석지는요 매회 보는 미니고사 그리고 원래 평가 등에서도 모두 제공이 됩니다. 자, 다음 가시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수업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아까 어휘 테스트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시죠? 정규 수업 3교시에 치러지는 어휘 테스트는요 먼저 온라인 수업으로 예습을 하게 됩니다. 보통 수요일, 늦어도 목요일까지요 우리 선생님들이 직접 이 어휘에 대한 설명 영상을 촬영을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책 보고 어휘를 암기하고 이해하기에는 우리 아이들 아직은 부족합니다. 조금 선생님들의 손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 영상 강의를 제공을 해주고요. 15분에서 20분가량 정도 됩니다. 조금 경우에 따라 길어질 수도 있고요. 네. 그 영상 강의를 보고 나선 다음에 수업에 와서 시험을 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미 이 시스템은 지금 1년 동안 적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 어휘 영상 안 보면은 나 절대로 통과 못하겠구나, 남겠구나, 요것이 어느 정도 길들여져 있습니다. 그 다음 결석생 보강입니다. 이 주말에 수업을 하게 되잖아요. 뭐 가족 행사라든지 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제 결석하게 되는 경우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먼저 촬영된 수업 영상을 월요일 오전에 학생들한테 저희가 보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영상 강의 듣고 끝나면은 안 되겠죠. 우리 학원의 가장 큰 강점이 뭡니까? 바로 관리지 않습니까? 월요일 날 나간 그 수업 영상을 반드시 아이는 수강을 하게 되고요. 결석을 했을 경우에 수강을 한 뒤에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중에 와서 지난 차시 과제를 점검받고 강의를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를 따져보고 저희가 1대1로 관리를 해주는 게 바로 이 결석생 보강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를 이 결석생 보강만을 위해서 영상이 촬영되는 건 아니고요. 만약에 학생이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 이해도가 부족했다, 나 이거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 싶었을 때도 당연히 제공이 됩니다. 자, 가장 마지막인 게 인큐베이터 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것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듣고 있는
그 어머님들 중에서 이제 비재원생 어머님분들 있잖아요. 비재원생 어머님분들이 조금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인큐베이터 시스템은 뭐냐면요. 우리 아이가 보통 요 시기에 국어학원에 처음 오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동안 뭐 독서, 논술, 토론 이런 학원에 쭉 다니다가 국어 전문 학원을 처음 오는 시기이기도 해요. 이 겨울방학이요. 그런데 왔을 때 이런 걱정 당연히 하실 겁니다. 내 아이가 수업에 가서 국어 전문학원 처음 가는 건데 이 수업에 와서 수업을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수업을 듣고 못 알아듣진 않을까? 멍만 때리다 오는 건 아닐까? 그런 염려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한 게 바로 이 인큐베이터 시스템입니다. 자, 이 인큐베이터 시스템 같은 경우는요, 지금 당장 등록을 하게 되시면은요, 방학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있고 특강도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인큐베이터 시스템의 의존도는 낮습니다. 다만 만약에 2월달 개학 이후에 오게 된다면은 이 인큐베이터 시스템을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신입생을 대상으로요. 만약에 재원생이라고 하더라도 기초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 부족한다고 한다면요, 마찬가지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인큐베이터가 온라인 수업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온라인으로 저희가 영상을 줍니다. 와서 들을 수도 있고 학생이 집에서 수강을 하고 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평일에 학원에 와서 테스트를 보고 관리를 받는 식으로 진행하는 게 바로 이 인큐베이터 시스템입니다. 자, 그래서 온라인 수업까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지금 재원생 학부모님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문의를 주시고요, 가장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는 게 있습니다. 바로 최상위반 편성입니다. 자, 이 최상위반 편성이라는 거 벌써 단어만 들어도 뭔가 좀 심상치 않다는 걸 좀 많이들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차근차근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최상위반이라는 거는요, 배우는 내용에 있어서는 일반반 일반반 친구들이랑은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용이 깊이 있어지고요, 최상위반을 위한 특별 숙제가 조금 더 나가게 됩니다. 그에 맞추어서요. 자, 그래서 이 최상위반 반 분위기도 괜찮을 것 같고 우리 아이가 꼭 들어갔으면 되겠는데 어떻게 들어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 학원에서 최상위반 선별고사를 다음 주 수, 목, 금 중에 2시간가량 치르게 됩니다. 자, 이번 주에 아이들이 왔을 때 이 최상위반 선별고사를 수목금 중에 몇 시에 올 건지 설문을 해서 받을 거고요. 그래서 28, 29, 30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중에 각 요일 4시, 6시, 오후 8시에 오게 됩니다. 한 시간만 고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시간만. 그래서 이 최상위반 선별고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수목금 동안 모든 실험이 치러지고 나면은요, 그 다음 주 1월 첫째 주 수업에서부터는요, 최상위반 친구들이 편성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최상위반 문제가 뭔데, 어떤 문제를 보는 건데 많이 궁금해 하실 겁니다. 지금 뭐 당장 준비를 해야 되나 싶을 겁니다. 자, 먼저 영역 및 고사 시간을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법과 문학과 비문학 세 가지 영역으로 나오고요, 45문제를 90분 동안 풀게 됩니다. 자, 조금 문항수가 많다고 느껴질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최상위반 편성을 위한 변별력을 기르기 위한 그리고 문제들, 그리고 우리 아이가 처음으로 본격적으로 모의고사를 마주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반드시 전원 참석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자,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수능 모의고사는 45문항에서 80분입니다. 그런데 이번 최상위반 선별고사에서는요, 90분 동안 10분 더 주어서 진행을 합니다. 아직 익숙치 않기 때문이죠. 자, 진짜 실제 시험처럼요, 감독도 들어가고요, 정시에 바로 시작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OMR 카드도 작성합니다. OMR 카드 작성하는, 마킹하는 시간까지 90분이 되는 겁니다. 아마 아이가 처음으로 45문항을 OMR 카드에 체크하며 풀어볼 수 있는 귀중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최상위반이 마련이 되면 시간이 어떻게 되냐 많이들 문의 주셨는데요. 자, 먼저 1순위, 2순위, 3순위입니다. 이 순위별로요, 일요일 1시, 토요일 9시, 일요일 9시로 되어 있는데 이 순서대로 편성이 될 건데 인원수에 따라 하나의 반만 또는 2개의 반만 아니면 3개의 반 전부 편성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인원수를 고려해서 일요일 1시, 토요일 9시, 일요일 9시 중에 편성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원래 평가라는 또 시스템이 있습니다. 원래 평가, 무슨 평가가 많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평가를 통해서 아이들의 이해도를 점검하고 어떻게 좀 본인의 위치를 가늠해 볼 수 있어야겠죠. 자, 이 원래 평가라는 건 뭐냐? 원래 이제 원래 평가라는 것은 한 달에 한 번 보게끔 되어 있습니다만, 학사 일정과 학원 수업 일정에 따라서 이제 조금 조정이 되는데, 자, 원래 평가는 전반기 내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2회 2번 보고요. 후반기 내년 7월부터 12일까지 2번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까 최상위 반은 뭔지 알겠어. 근데 원래 평가는 뭐야?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원래 평가라는 것은요, 클리닉 시간 중에 진행하고요, 100% 모의고사식 45문항 80분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자, 아까 최상위 반은 어땠습니까? 45문항 90분이었죠. 실제 수능 모의고사 시험보다 10분 많은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 평가는요, 10분을 깎아서 실제 모의고사 시간만큼 보게 됩니다. 자, 모든 학원생들이 보고요, 그 상동뿐만 아니라 청라에 있는 친구들도 같이 보기 때문에 보다 나은 지표를 좀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마찬가지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OMR 카드 작성하는 시간 포함되어 있고요. 자, 그리고 아이들이 평가를 봤어요. 평가를 본 다음에 어머님들 그리고 아이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뭡니까? 바로 성적입니다. 근데 단순하게 점수랑 등급만 나가는 성적표는 더 이상 무의미합니다. 우리 학원의 가장 큰 장점이죠. 관리 아니겠습니까? 관리. 그 관리가 제대로 나와 있는 게 바로 이 원래평가 성적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먼저 이 성적표는 이제 어머님들이 우리 아이 내년 되면은 아마 자주 좀 받아보시게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작년도에 이제 제가 이름을 이제 음영 처리를 해놨는데, 모 학생의 성적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친구죠. 자, 중3 친구고요. 자, 모의평가 회차 5번째 봤네요. 날짜는 요 날짜에 봤고요. 이 친구 등급 2등급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뭐 그럴 수 있습니다. 뭐 누구나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성적표죠. 다만 우리 학원의 가장 큰 핵심 무엇입니까? 관리입니다. 자, 누적 성적이 같이 나옵니다. 우리 학원에서 봤던 원래 평가들 1회차부터 5회차까지 아이들이 어떤 점수를 받아왔는지, 어떤 등급을 받아왔는지 상세하게 안내를 해드립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요, 가장 먼저 처음 봤을 때 56.5등급이 나왔습니다. 자, 냉정하게 말씀드리자면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만 첫 모의고사에서 요 정도면 저는 준수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친구 두 번째 원래 평가 어떻게 됐습니까? 점수가 상당히 많이 뛰었습니다. 자, 일단 이 학생 같은 경우는요, 작년 1월달에 처음 왔던 국어학원 처음 온 친구였습니다. 네.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점수가 굉장히 많이 뛰었어요. 그런데 등급은 하나밖에 올라가질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 학원 친구들 다 같이 공부했기 때문인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봤을 때입니다. 점점 점수가 올라가는 폭이 좀 줄어듭니다. 이번에 80점 맞았네요. 그리고 등급은 3등급, 점수는 7점 올랐는데 등급은 하나가 더 올라버렸습니다. 자, 점점 배우는 양은 많아지고 맞힐 수 있는 문제 수도 많아지면서 문제는 45개로 한정되기 때문에 점수는 점점 더디게 오릅니다. 즉 1등급에 가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보여주게 되겠네요. 자, 4회차 모의고사입니다. 자, 82점 맞았네요. 2점밖에 오르지를 않았어요. 근데 제가 기억하기로 4회차 모의고사 난이도가 좀 상당히 셌습니다. 자, 그래서 3등은 나왔고요.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작년 연말에 치러진 모의고사에서는요, 87점으로 2등급 맞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학원에서 치러진 원래 평가를 바탕으로 우리 아이가 얼만큼 성적이 올랐는지, 그리고 그 성적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한눈에 그래프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각 영역별로 이 학생들, 우리 학원 학생들입니다. 상동청라 포함해서요. 상동청라 포함을 한 학생들이 얼마만큼 점수를 맞았는지,
그리고 이 친구는 어느 분야에서 몇 점을 맞았는지를 따져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실제 모의고사 성적표보다도 간단하지만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성적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이 정오표 같은 경우는 몇 번을 틀렸고 맞았는지, 그리고 학생들은 얼마나 틀렸는지 정답률까지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원래 평가 볼 때마다 이 성적표가 나갈 겁니다. 어머님들한테요. 자, 그래서 지금 방금 전까지는 이제 정규 수업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드렸다면, 정규 수업과 클리닉 그리고 최상위반 그리고 원래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요, 우리가 가장 앞두고 있는 겨울 학기의 가장 큰 제목이죠. 특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자, 먼저 특강은요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법 기초반, 문법 심화반, 그리고 현대시반, 이렇게 해서 3개가 되어 있습니다. 각각 요일은요, 문법 기초반은 수요일, 문법 심화반은 목요일, 현대시는 금요일 날 하게 됩니다. 자, 먼저 문법 특강 기초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먼저 이번 설명회에서 이제 지금 재원생 어머님들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원생 어머님들 같은 경우는요, 여름방학 때 문법 기초를 들었다면은 요것은 듣지 않으셔도 됩니다. 심화를 들으시면 되고요, 아니면 현대시를 들으셔도 정말 좋습니다. 자, 그래서 이 문법 특강 기초는 무엇이냐, 수요일 날 진행되고 1월 11일부터 매주 수요일 총 5번 진행되는 이 문법 특강 기초 영역은 무엇인고 말씀을 드리자면은, 우리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그 기초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5학년부터 배운 5, 6, 중학교 1학년까지 배우는 문법의 기초를 배우게 되는 겁니다. 우리 중학교 1학년 때까지는 시험을 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백지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대단하게도 이 중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문법 기초가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는 그날까지 문법에 아주 기초가 되는 그런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영역들을 다루는 게 바로 이 문법 특강 기초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지금 비재원생 어머님들 중에서 혹시 우리 아이가 좀 문법 기초가 모자란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적극 추천드립니다. 다음은요, 같은 책으로 진행됩니다. 여름방학 때 이미 구매된 책인데요, 문법 특강 심화입니다. 자, 이 심화 같은 경우는 어떤 학생들이 들으면 좋냐. 자, 먼저 첫 번째, 나는 여름방학 때 문법 특강 기초를 들었었다. 혹은 나는 여름방학 때 학원을 오지 않았지만 이번 내신 대비 기간 때 선생님한테 문법 기초를 조금 영상으로 수강을 했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 심화를 추천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번 심화 과정을 좀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은, 아까 확인하셨다시피 1월부터 6월까지 오름에서는요 문법을 다루지 않습니다. 네. 왜 안 다루는지에 대해서는요, 사실 그거 말고도 할 것이 많기도 하고 지금 심화하기에는 조금 이릅니다. 그래서 다루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문법 특강 심화 같은 경우는요, 어떤 걸 배우느냐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먼저 중3 때 배우는 문법 있지 않습니까? 먼저 간략하게 얘기해 드리면 의문, 그 다음에 문장, 요것들 배우는 건데 요거 아이들 많이 어려워하거든요. 자, 그것을 선행으로 다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불어서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문법까지도 다루게 됩니다. 자, 어떤 친구들이 들으면 좋을지 좀 설명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현대시입니다. 지난 여름방학에는 문학이 깔리질 않았어요. 문법만 깔렸습니다. 처음으로 문학이 깔리게 되고 바로 현대시입니다. 자, 어떤 친구들이 들으면 좋냐? 과감하게 말씀드릴게요. 모든 학생이 들어도 좋습니다. 자, 이 현대시가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먼저 우리 문학을 가장 큰 갈래 2개로 나눈다면 현대와 고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 고전 같은 경우는 일단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써있는 것도 이상하게 써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 진입장벽은 높은데 막상 익히고 나면 굉장히 쉽게 진행할 수 있는 게 바로 고전입니다. 고전 특강은요, 여름방학 때, 내년 여름방학 때 이제 예정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현대시 왜 이렇게 제가 강조하는지 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현대시 같은 경우는 우리말로 돼 있어서 읽기는 쉬워요. 근데 읽고 났을 때 무슨 소린지를 못 알아들을 확률이 너무 높습니다. 자, 접근은 쉬운데, 읽기는 쉬운데 이제 독해가 안 되는,
접근이 어려운 이 현대시 같은 경우 이번 겨울방학 특강에서 좀 확실하게 좀 잡으실 수 있는 기회라고 자부합니다. 자, 그래서 문학 특강 현대시 같은 경우는요, 아까 소개하셨던 이제 정다운 선생님께서 진행을 하시고요, 금요일 날 진행이 됩니다. 시간은 아까 보셨던 대로 그대로고요. 자, 정원 모든 과목 12명입니다. 그 선착순으로 좀 마감이 됩니다. 지금 이게 공지가 나간 다음부터 계속 지금 접수가 들어오고 있는데 아무쪼록 좀 빨리 좀 특강을 수강 신청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인원 초과가 되면 저희가 이제 관리가 좀 힘들기 때문에 더 받지 않으니까 빠르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규 수업 구성 및 개설반 안내인데요. 자, 일단 정규 수업 같은 경우는 이제 재원생 학부모님들은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토요일 9시, 1시, 4시, 일요일 9시, 1시, 4시 총 6개 반 지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한 반당 인원 최대 14명까지 하고요. 관리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이 14명이 초과가 된다. 그러면은 분반을 합니다. 강의실이 찢어진다는 말씀이시죠. 자, 그리고 참고하셔야 될 게 정규 수업 기준으로 요 시간이고요. 어느 때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신 대비 기간에는요, 학교별로, 교과서 출판사별로 모이기 때문에 시간표가 내신 대비 때는 달라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